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질문 주셨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질문 드릴게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말할 수 없이 극심한데요. 현 정부 지원 대책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진보 정당이 좀 경제에 취약하다는 선입견도 있는데 혹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 대책은 제가 그린노믹스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부 여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통제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 자체대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전국민 지원금이다, 뭐 얼마 융자다, 이거는 추가되면 몰라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 9월에 벌써 3년, 그러니까 첫 해죠. 첫 해 9월에 대정부 연설에서 이 최소한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을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그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동의했어요. 근데 결국은 정부가 틀면서 지금과 같은 용두삼이 그 지원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캐나다 같이 제대로 80%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뭐 추가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걸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초창기에 코로나가 들어왔던 초창기에는 사실 피해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모든 국민들이 새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거고 또 햇살이 비치면 뜨거우면 양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는 피해가 특정됐어요.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데도 있고 정말 어려워진 분들도 있다면 이 피해자 부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틈만 나면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저는 그것은 매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책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제 질문 중에 경제에 취약하다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 질문 드렸었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희는 뭐 성장 제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의 기회의 창을 여는데 다른 후보들과 저와의 차이가 그거예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파이를 늘려서 기회를 주겠다, 이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렇게 파이를 계속 늘려왔는데 왜 불평등은 더 극단화됐나,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다른 분과의 차이는 그 파이를 늘려서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의 불평등 구조, 과감한 기득권의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후보와 저의 차이입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성택 패널 질문해 주시죠. 이건 노동정책 그리고 이제 공정 이슈와도 관련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그 일부 청년으로부터 그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 들어보고 싶고요. 또 이제 그 비정규직 하면은 이제는 플랫폼 노동 문제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과 같은 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 노동 현안에 대해 여쭤본 김에 그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그 산업재해 대응 방안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지 기자님 말씀에 제가 분명히 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정치하면서 얻은 별명 중에 경제 전문가라는 별명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선 의원을 하면서 사선 내내 다 경제 파트에만 있습니다. 네, 경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심상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는 게 지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하면 고용 형태를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을 차별을 없애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뭐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이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고용 형태를 말하자면 마사지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전부 자회사로 전환은 했지만 노동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총액 임금제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을 늘려줘야 조건을 개선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전부 기관에만 떠넘기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여기서도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규직화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취준생과의 갈등이 있었죠. 이거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또 내가 그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줄어드는 이제 공정의 문제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동일 노동에 한해서는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낼 때도 지금 이제 지자체를 가보면 동사무소별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똑같은 일을 해도 다 다릅니다, 임금이.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같은 노동을 하는 그 노동자에게는 어떤 지자체에 있더라도 같은 임금을 높은 기준에서 상향 조정해서 이제 그 개선하자. 이게 이제 제가 내놓은 말하자면 임금 체계 개편의 첫 단계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박경호 패널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 좀 덜한데 저희 같은 맞벌이인 학부모들은 그 평소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비대면 학습할 때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이제 어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뒤처지기 시작하고 이런 그 교육 양극화가 지금 학부모들의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미래 세대의 불평등으로 굳어질까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정부는 이제 전면 등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방역 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도 적용할 방침을 이제 밝혔는데 일단 그 제동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럼 이제 판사와 정치인이 다른 이유가 대안의 유무인데, 그럼 심상정 후보께서는 방역 패스가 아니라면 이런 확산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학습 결손 그리고 이제 교육 격차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지금 초중고 다 3학년이 문제 아닙니까? 1, 2학년을 제대로 못 배우고 3학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 세대라는 말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인데 저는 교육부가 추진한 원격 수업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내놓는 대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20인 뭐 스웨덴 같은 데는 15명이에요. 20인 이하로 줄여서 원격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나와서 거리를 좀 넓혀서 그리고 또 여기에 교사를 더 투입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학급당 이제 그 학생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구조 조정하려고 해요. 저는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오히려 그 교사도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 안전 수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교육에서 뭐 부모 찬스 이런 것도 학벌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회균등, 지역균등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그런 사회 통합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입시는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입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불평등을 시정해 나가는 조치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방역 패스는 페널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인센티브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강제 효과를 내서 의무화된 측면에서 이제 반발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지금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하고 여러 후유증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많고 사례가 많고 하다 보니까 당장 또 입시를 볼 사람은 며칠 있다가 시험 봐야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이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해결해 준다는 그런 해법이 먼저 나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